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도롱뇽 키우는 유튜버 한이말입니다. 오늘은 뉴트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인 파이어벨리 뉴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옛날에는 파이어벨리 뉴트라고 하면 무조건 수생으로만 키울 수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몇몇 분들이 파이어벨리 뉴트도 육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사육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뉴트를 키울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육 방법이 다양해지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뉴트를 1년 넘게 키우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뉴트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초보자에겐 파이어벨리 뉴트 육생 사육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파이어벨리 뉴트는 성체의 경우 수생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파이어벨리 뉴트는 99.9% 확률로 중국의 야생에서 채집되어 수입된 WC 개체입니다. 그리고 파이어벨리 뉴트는 성체의 크기부터가 6에서 8cm로 뉴트 중에서도 소형에 속하기 때문에 성체가 채집되어 수입되죠. 그런데 이 파이어벨리 뉴트는 태어나고 약 2년간은 육생 성향이 강하지만 성성숙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육생보다 수생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수생으로 수입되는 파이어벨리 뉴트들을 육생으로 전환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한번 파이어벨리 뉴트를 육생 적응을 시켜보기 위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육지에 놓은 적이 있었는데 피부도 변하지 않고 먹이도 받아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어항에 넣으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또 냉장을 받아먹더라고요. 두 번째로, 육생 전환은 뉴트에게 부담이 됩니다. 뉴트가 육생으로 전환하든 수생으로 전환하든 이는 뉴트 몸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해요. 뉴트가 육생 전환을 할 때 단순히 피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의 내부 장기도 육지에 걸맞게 어느 정도 변화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체 변화로 인해 뉴트는 당연히 체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건강한 뉴트라면 그 정도 체력 소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이미 혹독한 유통을 겪고 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된 파이어벨리 뉴트에게는 심한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수생으로 케어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녀석도 육생을 시도하다가 체력 소진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먹이 반응이 떨어집니다. 수생 파이어벨리 뉴트의 경우 냉장이나 사료를 뿌리기만 하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먹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냉장 한 큐브를 던져놓으면 알아서 찾아서 잘 먹죠. 그런데 육생으로 전환한 파이어벨리 뉴트의 경우 먹이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핀셋으로 사료는 당연히 받아먹지 않고 냉장을 눈앞에서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료와 냉장을 먹지 않으면 생먹이를 줘야 되는데 제 경험상 극소 귀뚜라미나 소자 미럼에도 딱히 좋은 먹이 반응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굶어 죽기 전에 마지못해 먹는다는 느낌?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네 번째로, 잘 안 보입니다. 주로 육생을 하는 엠페러 뉴트나 육생이나 수생 둘 모두 가능한 소드테일 뉴트들은 육생에서도 상당히 활발해요. 저녁 8시가 넘어가면은 은신처에서 나와 사육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육자에게 눈도장도 찍고 밥 달러가 앞부분에서 서성이죠. 하지만 파이어벨리 뉴트는 수생 시에는 활발하게 수조 안을 돌아다니지만 육생에 적응한 파이어벨리 뉴트는 은신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이 엄청 소심해져서 얼굴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은신처를 들춰내야 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에코어스를 키우고 있는 건지 도롱뇽을 키우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습도 조절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초보인 경우 뉴트는 도롱뇽, 도롱뇽은 양서류, 그러니까 무조건 축축하게 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뉴트를 육생으로 키울 때 무조건 축축하기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양서류는 환경이 너무 축축할 경우 폐살 위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축축한 환경은 박테리아들이 빠르게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피부로 숨을 쉬는 양서류들에게는 일부 유해 박테리아들은 치명적이죠. 네,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종종 보이는 팩맨 돌연사 이런 각종 양서류들의 돌연사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은 습도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침에는 살아 있었는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말라 죽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습도 유지가 정말 중요한데 초보의 경우에는 이런 적당한 습도 유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반면에 수생 뉴트는
일일이 습도를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항에서 물 넣어서 키우면 되는데. 저는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입문자 여러분들이 파이어밸리 뉴트 육생사육을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생사육이 훨씬 더 편하고 쉽고 보기도 좋아요. 저도 작년에 육생사육을 시도했던 적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수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